지난 시간에는 원소와 공손찬의 대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반동탁 연합군 이후 조조는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도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겸은 단양군 사람으로 자는 공조입니다. 그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해 주변에서 그를 좋게 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의 사대부가 도겸의 호탕한 모습을 마음에 들어해 도겸은 그 집안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의 처가 도겸은 예의가 없고 오만방자하다며 이 혼인을 반대했으나 사대부는 도겸이 크게 성공할 인물이라며 혼인을 밀어붙였습니다. 도겸이 관직에 올랐을 때 상관이 도겸의 아버지와 친구였기에 그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관과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도겸은 관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후 강족이 변방에서 지속적으로 약탈을 하자 도겸은 양무도위에 임명되어 황보순과 강족 토벌에 참여하여 강족을 격파하였습니다. 또한 도겸은 변장과 한수의 난에서 손경과 함께 사공 장원의 군사참모로 참전하였습니다. 도겸은 장원의 행동이 천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서도 장원에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연회에서 장원이 도겸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하자 도겸은 정색하며 장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에 장원이 화가 나서 도겸을 변방직으로 보직 전환시켜 변방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장이 부사장한테 욕한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장원에게 도겸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장원은 어느 정도 화가 진정되자 도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도겸은 변방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낙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도겸은 조정에서 장원과 마주쳤는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다시 장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원은 원래 이런 인간이구나 라고 하며 그 상황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서주에서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도겸은 서주 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 도겸은 장패를 만나 그와 힘을 합쳐서 황건을 격파하였고 도겸은 장패를 인정하여 낭야국 계양현에 독자적인 세력을 갖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그 뒤 도겸은 서주 터주대감으로 거듭났습니다. 원소가 기주를 차지할 당시 연주 지방에서 흑산적을 물리치고 동군 태수가 된 조조는 192년 순욱이라는 천하 지제를 얻었습니다. 조조는 순욱과 대화를 한 후 그가 자신의 대업을 이루어줄 인재라고 직감하였습니다. 순욱은 영천군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영천군은 폐허가 될 것이니 기주의 한복에게 가자고 말했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욱은 가족들만을 이끌고 기주로 갔으나 기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원소가 기주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순욱을 극진하게 대접했으나 순욱은 원소가 크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그를 떠나 조조에게로 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욱의 고향은 순욱의 예상대로 이곽장 트리오에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순욱을 얻은 조조는 동군 주위에 남아있는 흑산적을 토벌하기 위해 동군 돈구현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흑산적이 역으로 조조의 본진인 동군 동무양현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장수들이 동무양현으로 돌아가 구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동무양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돈구현에서 서쪽으로 진군하여 산으로 들어가 흑산적의 주둔지를 공격하였습니다. 조조는 이것에 대해 적군은 자신들의 주둔지가 공격당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필시 동무양현의 포위를 풀고 이쪽으로 올 것이며 설사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의 주둔지를 함락시키면 된다며 동무양현은 쉽게 함락될 리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흑산적들은 조조의 말대로 동무양현의 포위를 풀었습니다. 조조는 주둔지를 공격한 후 기주 위군 내황현까지 진군하여 흑산적과 흉노적을 대파하였습니다. 조조가 흑산적을 정리하고 동군으로 돌아왔을 무렵 공손찬에게 크게 패하고도 남아있던 청주의 황건 잔당이 이번에는 연주 지역을 침략하였습니다. 연주 자사였던 유대는 이들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호신이 반대하였습니다. 호신은 황건의 숫자가 너무 많고 병사들의 사기가 낮아 싸우면 패할 것이니 오히려 굳게 지키면 적들은 군량 조달을 약탈에만 의지하고 있기에 반드시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때를 노려 공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는 호신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황건과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대가 죽자 조조의 군사 진궁이 빈 연주자사 자리를 지금 차지해야 한다고 권하며 자신을 연주 제북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승낙하였고 진궁은 제북국으로 가서 포신 등에게 조조가 연주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찬성하였고 포신 등이 동군으로 가서 조조를 직접 맞이하여 조조는 연주자사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황건의 수장이 주둔하고 있는 동평국 수장현 동쪽을 공격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였습니다. 황건은 정예병이며 사나웠던 반면 조조군은 정예병이 적었고 대부분이 신병이었기에 약했습니다. 조조는 친히 병사들을 격려하며 상보를 분명히 세워 사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병을 통해 적을 기습하는 등의 계책으로 싸울 때마다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전투가 밤낮으로 이어지자 황건은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포신이 전사하였고 조조는 보상금을 걸고 그의 시신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나무를 깎아서 포신의 형상을 만들고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황건적을 뒤쫓아 제북국에 이르렀는데 모두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에 조조는 30여만 명의 병사들을 얻었고 이들 중에 정예를 선발하여 청주병 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조가 황건을 토벌하고 돌아오자 조조군에 합류한 모계가 조조에게 장안의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농경에 힘써 군수 물자를 쌓아 인재를 모으면 폐업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조는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사자를 장안으로 보냈는데 사자가 한해군에 이르자 한해태수 장양이 사자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양 측에 있던 동소가 장양에게 조조가 지금은 약하지만 원소보다 큰 세력이 될 것이라며 사자를 통과시켜 줌과 동시에 조조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장양은 이를 받아들여 사자를 장안으로 통하게 하였으며 표문을 올려 조조를 추천했습니다. 또한 동소도 편지를 써서 이각과 곽사에게 보내 그를 추천함으로써 조조를 도왔습니다. 여포를 쫓아내고 장안을 차지했던 이각과 곽사는 조조의 사자를 보고는 이전에 관동에서 유우를 황제로 삼으려 한 것을 이유로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사자를 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황문 시랑이었던 종효가 다른 군웅들과 다르게 오직 조조만이 유우 황제 추대에 반대하며 헌제에게 충성과 정성을 다했기에 조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이에 동의하여 사신을 후하게 접대하였습니다. 한편 원소는 조조를 연주목으로 삼았고 조조는 연주목이 되자 그동안 원한이 있었던 자들을 전부 죽이면서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진궁은 이때부터 조조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3년 유표와 대치하던 원술은 유표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타겟을 유표에서 조조로 돌려 진륙은 봉구현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주둔하였습니다. 당시 형주 남양군과 예주에 영향력이 있었던 원술은 형주의 기반을 이미 다진 유표보다는 연주를 막 차지한 조조를 공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주를 차지하게 된다면 공손찬이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유주와 연주에서 원소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흑산적과 흉노족도 원술이 진류군으로 오자 그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술은 일부 군사를 동군 광정현까지 보내 주둔시켰는데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조조가 바로 광정현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원술이 광정현으로 구원을 갔으나 조조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술은 봉구현으로 퇴각하였고 조조는 진군하여 봉구현을 포위하였습니다. 원술은 조조에게 포위되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륙은 양읍현으로 도망갔습니다. 조조는 원술을 추격하여 수수에 이르자 수로에 물을 터뜨린 다음에 성에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원술은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예주, 양국, 영릉현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조가 추격을 멈추지 않고 유표 또한 형주에서 계속해서 원술을 압박했기에 원술은 영릉현에서 양주 구강군 수춘현으로 달아났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춘현에 도착하니 일전에 자신이 추천하여 임명된 양주 자사가 원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분통을 터뜨리며 물러나 국왕군 음능현에 주둔하면서 회수의 북부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후 수춘현을 공격하러 진군하니 양주 자사는 두려워 달아났고 원술은 그대로 수춘현을 점거한 후 양주 자사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이때 이각이 원술과 화친을 맺고자 그를 좌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조조는 원술이 수춘현으로 달아나자 추격을 멈추고 돌아와 제음군 정도현에 주둔하였습니다. 조조는 원술을 양주로 쫓아내면서 연주의 후방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 서주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주를 공격할 명분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조조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